이번 시간에는 역행렬과 행렬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에서 A의 역행렬은 왜 AD-BC분의 1 곱하기 A 형태로 표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분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가 ABCD이고 B가 PQRS라고 합시다. 이때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 I가 될 때의 B를 찾아보겠습니다. B를 찾는다는 것은 PQRS를 ABCD로 표현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4개의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곱셈에서 AP 플러스 BR은 1이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A 행렬의 1행과 B 행렬의 2열을 곱해서 AQ 플러스 BS는 0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연립 방정식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은 AP-1BR로 표현되고 3번에도 P가 있어요. 3번에서는 R을 마이너스 D분의 CP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을 연립하면 AP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D를 곱하면 ADP는 D 플러스 BCP가 되고 AD-BCP는 D가 되어서 P가 AD-BC분의 D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4번에서 CQ는 1-DS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2번에서 S는 마이너스 B분의 AQ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립을 하면 CQ는 1-D-B분의 AQ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B를 곱하고 AD-BC Q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Q는 BC분의 마이너스 B라고 얻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와 Q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AD-BC분의 마이너스 C, S의 값은 AD-BC분의 A로 결정되기 때문에 구하고자 했던 B는 DA-B-C 이런 형태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D-BC는 0이 아니어야 이 역행렬이 존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기본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수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봅시다. 만약에 15 곱하기 x가 1일 때 x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양변에 3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식을 변형해도 같죠. 그 다음에 5를 또 약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x 앞에 개수가 1이 될 때까지 계산하면 x가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요. 행렬에서도 AB를 곱해서 I가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B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A 부분이 I가 될 때까지 계속 기본 행렬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2원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서 이 앞에 부분이 I가 될 때까지 계산을 해준다면 이때 생기는 오른쪽의 행렬 EN부터 E1까지 곱하고 I를 곱했는 이 행렬이 A의 역행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행렬이 기본 행렬이 될 때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A분의 1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분의 1, 0 이렇게 되고 이 행은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 A분의 B, A분의 1, 0 1행은 그대로 있고 2행은 0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분하면 D이기 때문에 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1행은 그대로고 2행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AD-BC분의
마이너스 C AD 마이너스 BC분의 A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배를 해줍니다. 왼쪽의 행렬은 드디어 기본 행렬이 됐고, 오른쪽은 AD 마이너스 BC분의 마이너스 C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곱해서 A분의 1하고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분하는 과정에서 AD 마이너스 BC가 되고, 분자는 BC 더하기 AD 마이너스 BC가 돼서 BC 소거되고 A 약분이 돼서 AD 마이너스 BC분의 D AD 마이너스 BC분의 마이너스 B. 따라서 이런 형태를 만족하는 B는 AD 마이너스 BC분의 1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 마이너스 BC가 0이면 이런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D 마이너스 BC의 값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행렬 A의 디터미넌트, 우리나라 말로는 행렬식이라고 하고, 이것이 0이 되는지 아닌지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3차 정사각 행렬에서도 방금 봤던 이 방법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의 위치에 발생하는 값을 3차 정사각 행렬에서도 얻을 수 있고, 이것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3차 정사각행렬 A에 관해서 A의 행렬식은 이것은 절대값 기호가 아니고 행렬식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A의 행렬식은 A12를 선택했을 때 이 A11이 포함된 행과 열을 버리고 남는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A12에 관해서 부호를 여기서는 바꿔주고요. 마찬가지로 A12를 선택했을 때 A12를 포함한 행과 열은 버리고 남는 정사각 행렬을 가지고 행렬식을 구해줍니다. A13에 대해서도 A13을 포함한 행과 열을 버리고 남는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줍니다. 자, 요것을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을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두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이런 행렬식 있잖아요. 이런 행렬식을 소행렬식이라고 합니다. 행렬 A의 I행과 J열에 대한 소행렬식을 AIJ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행렬식과 부호를 곱한 것을 여인자라고 부르고 CIJ라고 씁니다. 이때 여라는 것, 우리가 뭐 잉여, 여집합 할 때 쓰는 그 한자어 여거든요. 그러니까 남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백 뭐 이럴 때 쓰는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행과 J열에 대한 여인자 CIJ는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요게 부호가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에다가 AIJ를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인자를 이용해서 행렬식을 구하는 이런 과정을 여인자 전개 또는 라플라스 전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라플라스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행에 대한 라플라스 전개와 열에 대한 라플라스 전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행에 대한 여인자 전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의 행렬식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이행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먼저 A22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A21 부호는 마이너스 1, 2 더하기 1제곱 그리고 A21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22 부호는 마이너스 1, 2 더하기 2제곱 그 다음에 A22 더하기 A23이면 부호는 2 더하기 3제곱으로 결정되고 A23 이런 식으로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호를 적어보면 마이너스 A21 대문자 A21 플러스 A22 A22
마이너스 A23 소행열식 A2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1열에 대한 여인자 전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1열에 대해서 전개하는 것은 1열에 대해서 여인자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A11에 대한 부호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제곱, 이때 소행열식은 A11 더하기 A21에 대한 부호는 2 플러스 1제곱, 이때 소행열식은 A21, A31에 관한 부호는 3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소행열식은 A3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A11 소행열식 A11 마이너스 A21식 A31 이렇게 계산이 되고, 계산을 실제로 해보시면 전부 다 A의 행렬식과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정리, A에 대한 행렬식과 A 트랜스포즈에 대한 행렬식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행과 열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A11, A22, A31, A32 이런 식으로 행열의 행과 열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1열에 대한 여인자 전개를 생각해 봅시다. A11에 대한 소행열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적어보면 A11이고 부호는 1 플러스 1제곱으로 결정이 될 거고, 행열식 형태를 적어보면 A22, A32, A23, A33이 되어서 우리가 원래 A의 행열식을 구할 때 하고 비교해보면 대각선 성분만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A32와 A13의 자리만 바뀐 형태가 됩니다. 또 A22와 A13의 위치만 달라진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A의 행열식과 부호가 같고 소행열식의 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한 결과는 A의 행열식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하나 안 하나 A의 행열식의 값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본적인 행렬사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의 행렬사안에 대해서 행렬식의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